영어 취향 공유에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친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격려의 말을 건네잖아요. 힘을 주려는 그런 말들이 오히려 toxic positivity, 긍정의 독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기사는 워싱턴 포스트의 건강 그리고 심리 분야 기사입니다. 제목은 Toxic Positivity Denies Real Feelings. Here's how to do better. 긍정의 독이 진정한 감정, 진실된 감정을 오히려 부정할 수 있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스티븐 파트로우라는 이 글을 쓰신 분께서 친구랑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는데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방광에 혹이 생겨가지고 조직검사해, 바이옵시, 조직검사해 라고 하니까 이 칼럼을 쓰신 분이 또 친구를 걱정을 덜 시키기 위해 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Way to worry. 아직 걱정하긴 일러. 지레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친구가 고마워 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m not one to be consumed with worry. However, I know your words are with good intention. But have you heard of the term toxic positivity? 나 걱정하고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데 네가 좋은 의도로 얘기해 주는 건 알겠어. 그런데 너 toxic positivity란 단어 들어봤니? 독성이 있는 긍정성. 이게 한국어로 해석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긍정의 독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칼럼을 쓰신 스티븐이 내가 격려를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The term toxic positivity has gained popularity in recent years to describe an unhealthy way of tamping down negative emotions for the sake of staying positive. Toxic positivity라는 단어는 최근에 인기를 얻기 시작했는데 이건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감정은 모두 다 내리누르는 그런 건강하지 않은 방법을 뜻하는 단어라고 해요. 2022년에는 심지어 이런 책도 나왔다고 해요. Toxic Positivity, Keeping It Real in a World Obsessed with Being Happy. 와우. 긍정의 독.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힌 세상에서 나의 모습을 유지하기. Toxic Positivity가 도대체 무엇인가? 컬럼비아 유니버시티의 한 심리학자 교수는 이 Toxic Positivity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Toxic positivity occurs when encouraging statements are expected to minimize or eliminate painful emotions, creating pressure to be unrealistically optimistic without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of the situation. 긍정의 독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최소화하거나 혹은 제거하기 위해서 격려의 말을 건넬 때 나타나기 쉬운데, 하지만 그런 격려는, 긍정의 독은 실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비현실적인 낙관주의를 강요하는 듯한 감정만 나타낸다. 비현실적으로 낙관적인 태도를 강요하는 압박을 만들어낸다. 하버드의 심리학자는 이 toxic positivity를 emotional suppression, 그러니까 감정적인 억제라고 부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정확히 말해서 그게 어떤 건데?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친구가 힘들다고 막 토로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Just stay positive. 긍정적으로 생각해. Everything happens for a reason. 모든 건 다 이유가 있어. When a door closes, a window opens.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죠? Look on the bright side. 밝은 면을 봐. 너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생각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forced false positivity. 강요된 거짓 긍정성. 이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어요. 이걸 다른 맥락에서 좀 더 큰 맥락에서도 설명을 해주는데요. Distinctions are made between positive emotions, happiness, joy, which are perceived to be good and wonderful, and negative feelings, anger, grief, anxiety. 구분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의 감정으로, 그러니까 positive emotions, 행복이나 즐거움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 곧 좋은 것 그리고 훌륭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이런 긍정적인 감정들 대
negative feelings, 부정적이라고 느껴지는 감정들, 분노, 슬픔, 그리고 불안함, 이런 것들 단순하게 두 가지의 감정으로 구분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David said, and many mental health professionals try to quickly steer their patients away from the latter. 그리고 많은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환자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굉장히 성급하게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꾸려고 시도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which are often considered unhealthy and counterproductive in processing loss. 왜냐하면 이 두 번째 부정적인 감정들, 분노나 슬픔이나 불안감 이런 감정들은 unhealthy, 건강하지 않은 감정으로 여겨지고 상실감을 극복하는데 상실감이라는 감정을 마음속에서 처리하는데 역효과를 낸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자신의 환자들을 재빠르게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막 약을 처방한다든지 아니면 상담을 통해서 빨리 긍정적으로 바꿔주려고 노력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데이비드는 얘기를 해요. 이렇게 감정을 두 가지로 간단하게 나누고 부정적인 감정은 나쁘다 라고만 여기고 긍정적인 감정을 강요하는 것 자체 이것이 문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 toxic positivity가 뭔지 정의가 있는데요. Toxic positivity means using language that sounds good on the surface, but really what you're saying is my comfort is more important than your reality. 이거 좀 가슴에 팍 박히는 문장인 것 같아요. 긍정의 독이랑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격려하는 것 같이 들리는 언어이지만 하지만 그 내면에는 what you're really saying, 당신이 실제로 의미하고 있는 것, 내포하고 있는 것은 나의 심리적인 편안함이 네가 처해 있는 그 현실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은근히 내포하고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Sometimes we use glib phrases just to be positive because we are uncomfortable by the conversation. 때로 우리는 그럴듯한 말들을 사용한다. 번듯한 그런 격려를 한다. 단지 긍정적이기 위해서. 단지 그냥 기분이 좋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친구들과 나누고 있는 그 격려를 해줘야 되는 그 상황 그리고 그 대화가 불편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친구나 지인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걸까요?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나오는데요. 첫 번째, recognize others' emotions.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상대, 그 고민을 토로하는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상대방의 감정 자체를 인정해줘라. 어떤 상황이냐면 Don't dismiss them with platitudes like just stay positive or it could be worse. 그러니까 그들의 그 감정을 그냥 번듯한 말, 그럴듯한 말. 예를 들어서 야, 긍정적으로 생각해. 혹은 와, 더 나쁠 수도 있었는데 그나마 다행이네. 이런 진부한 말로 그들의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그들이 느끼는 그 감정 그대로를 받아들여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이건 좀 반대로 생각하는 건데요. Acknowledge your own feelings. 내 스스로의 감정을 인정해라. Allow yourself to feel sadness, grief, or fear without judgment. 당신 스스로가 슬픔, 고뇌, 그리고 두려움 같은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느끼는 존재라는 것을 without judgment, 판단 없이 이게 맞다, 그르다, 가치 판단 없이 그걸 인정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았는데요. Don't categorize emotions as good or bad. 감정 자체를 좋은 감정, 그리고 나쁜 감정으로 구분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Instead, 그 대신에, as David advised, think of all emotions as leading you to greater compassion, curiosity, and acceptance. 감정을 너무 단순하게 두 개로 나누지 말고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이 나를 좀 더 다른 사람의 감정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리고 호기심을 가진, 그리고 좀 더 수용력이 있는 사람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라 라고 합니다. All emotions are data.
that can help you find your way through challenging times. 모든 감정들은 자료이다. 당신이 어려운 시기에 길을 찾게 도와줄 수 있는 자료이다. 모든 감정은 우리가 힘든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자료가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함께 읽어본 기사는 Washington Post Health Section의 기사였고요. 우리가 쉽게 건네는 그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번지르르한 말들이 사실은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날카롭게 지적해주는, 그리고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어떻게 좀 더 사회성 있어 보이면서 도움이 되는 격려를 해줄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 같이 읽어보실 수 있도록 제가 Gift Article로 링크에 남겨둘게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분 정도밖에 안 되는 기사거든요. 단어도 어렵지 않고, 그리고 심리 영역에서 알아야 할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괜찮은 기사, 취향에 맞는 기사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